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달라진 강남 부동산 어떻게 될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지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강남구 지역이 11월에 193건인데 지금 아직도 11월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이 지금 20일 3주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벌써 9월 거는 뛰어넘었고요. 이 수준으로 가면은 8월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남 지역부터 빠르게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슷하게 투자 비중이 많은 강동구나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회복은 안 됐는데 강남구가 굉장히 거래량 급등이 유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경기도 지역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13,428건이 등록됐는데 무난히 7월 거래량은 돌파할 것이다, 아니면 그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경기도 지역의 거래량이 터진 거는 전세값 인상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매수세 전환으로 말씀드렸고요. 강남구 지역은 투자 수요 유입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강남 재건축이 다시 흔들릴까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규제에 적용되는 단지하고 안 되는 단지하고 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 강화가 발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너도 나도 재건축 시작하는 걸 좀 막고자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재건축 시작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건축되는 단지 수가 줄어들 것이고,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단지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좀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이라는 규제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갭 투자로 사놨다가 이제 관리 처분 단계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평형 신청하고 나중에 동호수 추첨까지 하면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거의 90% 가까이 투자자가 유입이 됐는데, 이제 그건 못하겠다, 갭 투자자들은 분양 신청 못 받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게 하겠다, 이 규제를 발표했더니 이것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되면 3월부터 시행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단지는 이 규제를 적용을 제외를 시켜줘요. 그럼 여기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은 또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강남 재건축 어느 정도 사업 속도가 있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하고 거래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세까지 이끌 것인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기에 신용대출 규제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신용대출 규제 방안이 11월 13일에 발표되고 말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자, 1억 이상 신용대출 보유한 차주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제한을 거는 첫 번째 규제였는데,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을 미리 땡긴 사람들이 강남 재건축을 많이 매수했는데,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대부분 막혔고요. 또 하나, 전세가 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액 맞벌이 부부들이 막 2, 3억씩 대출 받아서 이제 각각 2, 3억씩 받아서 이것을 재건축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매매가 상승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매가 상승률이 소폭이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감정원 통계 올라갈 때 반영이 느리다 말씀드렸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하락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경기도 지역도 상승률이 확대됐고 인천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전세가 역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돈의 가치를 올리지 않는 이상 지속될 부분,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 급감까지 맞물리면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집값이 폭등한다, 이렇게만 보실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매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더욱더 센 금융 대책이 나오겠구나,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당겨지겠구나, 이런 좀 길게 보는 안목도 좀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재건축 호가부터 볼게요. 일단 잠실조공 5단지 바닥은 찍고 올라갔죠. 지난주에 22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1억 8천으로 급매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거는 12월 잔금 조건일 가능성도 커요. 근데 일시적인 이 매물이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전반적인 재건축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전주 대비 3천만 원 더 올랐어요. 뭐 그렇게 거래가 많이 붙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집주인들은 싸게 팔 생각을 좀 거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실 리센츠 재건축 아파트 분위기가 훈풍을 타니까 일반 초고가 아파트들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재건축에 규제 가는 이유가 이 재건축이 오르면 지들만 오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주변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구축 아파트까지 확산되는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3천만 원 오른 리센츠 아파트 거래가 등록이 호가가 등록이 됐고요. 거래량도 무려 11월에 4건이나 등록됐습니다. 물론 아파트 세대수에 비하면 급감한 거지만 지금 입주 가능한 매물만 등록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래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도 지금 시장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센츠 아래에 위치한 잠실 트리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0억 5천만 원 하는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는데 다음 주에 좀 호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호가는 21억대에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절대 하락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것만 말씀드렸고 실제 거주 가능한 매물만 등록시킬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세가 지금 정상적이나 보기는 어렵고요. 주변에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지 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여기 조합원 평형 신청 끝났다고 하대요. 1월에 거래량이 4건이나 터졌습니다. 거래가 계속 붙어요. 자, 이런 데 투자하려고 신용대출 많이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난주에 22억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22억입니다. 일단 호가 상승은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 바닥 찍고 올라갔어요. 1억 이상 바닥 찍고 올라간 상황인데 더 오르지 않고 일단은 이번 주는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올해 내에 팔아야 되는 급매물은 어느 정도 다 처분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 아파트를 좀 싸게 사고 싶으시면은 내년 2월에서 3월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포자이 아파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6억 5천 하던 거 이번 주에도 26억 5천이에요. 거래는 계속 붙는데 11월 들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 아직까지 거래 등록하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보시면 신기하시죠. 이게 다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갭 투자가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자본 8억 9억의 전세 보증금에 신용대출 몇 억씩 끌어다가 이런 주택 사는 무주택 갭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고 조금 좋은 직장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게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고 빈틈을 내두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볼게요. 이 지역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잠실 지역에 가장 큰 수혜를 봤죠. 지난주에 20억이었던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이번 주에도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를 이제 상단으로 일단 더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올해 중으로 팔아야 되는 이제 절세 매물들은 대부분 처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년 3월에 급매물 증가 시기를 앞두면서 제가 볼 때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역대급이죠. 일단 양도세 부분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최고 30%포인트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고 싶어 했는데 야, 이거 중과세율이 크게 올라가니까 이참에서 털고 나가자 이런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타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첫 번째 해이고요.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법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주택자한테 적용이 돼서 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양도세도 증가하고 종부세도 증가하니까 올해 중에 팔아야겠다. 그게 내년 3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시기를 잘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초고가 아파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15억 이하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14억이었는데 이번 주도 14억으로 일단은 쉬는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9억 초과 15억의 아파트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왜냐?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들도 유입이 가능하고 투자자들도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만 수요 붙어버리면 가격부터 바로 1억씩 올려버리다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은 상승세를 기록한 가격대입니다.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도 볼게요. 자, 이 전용 59제곱미터 거래는 9월 이후에 없는데 다른 평형대에는 거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1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일단 변동사항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숨고르기 양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맨 위의 가격 재건축가 저 아래 위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에서 꿈틀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요 아파트 단지 지난 시세와 간략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2천만원 하락한 급매물에 출연을 했고요. 대치음마 아파트가 3천만원 올랐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지난주와 동일한 22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호가는 올라가는 분위기다. 리센츠도 이번 주에 3천만원 올랐고 트리지움도 지난주와 대비 변동사항은 없지만 다음 주 중에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포자이는 변동이 없었고 파크리오 역시도 변동은 없이 이제 가격 피로감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 위례 입사단지 모두 다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데 재건축가에서 꿈틀대는 모습 그리고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서 꿈틀대는 모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이 부분은 잘 나타나는데요. 경기도 지역과 인천 지역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가격 역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결국엔 인천 지역도 경기 지역만큼 상승세가 높아질 거란 예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자,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강남 4구에 해당되는 동남권부터 보겠습니다. 강남구 상승세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재건축에 대한 호가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에 대한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동대문과 노원구 그리고 강서구 지역에서도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는 양극화가 나타난다. 맨 윗단과 맨 아랫단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중저가 아파트는 아직까지 그 가운데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은 보합인데 곧 오른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너무 많이 올리면서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오고 개인이 빠져나가는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경기도 주요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경기도 성남 지역이 폭등을 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김포 지역은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거래량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호가 상승률이 줄어드는 모습. 한국감정원에서는 거래량에 따른 매매가 변동률이 크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고양시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 몰려있는 지역에 상승세가 주목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남양주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수원, 영통, 기흥구 그리고 부천 등에서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외곽 지역도요. 광주 지역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남동구 지역도 상승세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지역 전세가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전역이 오를 만큼 다 오르고 결국엔 금리 인상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시작이 좀 불안해 보이네요. 전 그래서 3월까지 조정세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호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저가 아파트의 실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모두 다 이제 호가를 올린 모습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